사실 나는 그 상담 이거 할 때 결론을 짓고 왔어. 사실 7년 전, 8년 전부터 나는 이미 진은남의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결정이 났거든.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근데 7, 8년 전? 7, 8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네 생일 알잖아. 아, 이- 그랬구나. 대한민국 제1호 국민 여가수의 타이틀을 안고 계시는 어머님을 두고 계시잖아요. 98년도에 아이돌을 잠깐 했었습니다. 생각처럼 되질 않아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약간 저한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한 4, 5살 정도에 다시 또 이혼을 하셨다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삶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조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은남 씨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리를 그렇게 잘 봐주신다고 하는 메탈 명리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은남 씨. 네, 준쌤. 우리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네. 네. 제가 오면서 소소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아유. 하나 준비해 빈손으로 오긴 오셔도 했는데 여기 분위기랑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하긴 아니에요. 했는데 복을 불러오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뻐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저 뒤에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네. 제가 놓을게요. 아, 예, 뒤에다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또 사갖고 오시고 아니 또 이렇게 막상 저기 놓으니까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요. 화사해지네요. 네.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메타명리 상담소 네. 첫 회예요. 첫 회 게스트로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가 요청 드리자마자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당연히 뭐 그렇게 요청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고 꼭 그 준쌤한테 이런 명리학 쪽으로 좀 제가 조언도 좀 받고 싶어서 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죠. 아, 네. 오늘 참 상담 잘 해드릴게요. 네. 네. 사실 저는 진인남 씨를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렇죠. 10대 시절부터.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동문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인남 씨에 대해서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42살 진의남이라고 합니다. 98년도에 아이돌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아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준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혜남 씨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 제1호 미녀로 국민 여가수의 타이틀을 안고 계시는 어머님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김세레나 선생님이 네. 맞으시죠? 네네. 민요를 현대화해서 부르셨던 김세레나 씨의 둘째 아들이고 유명하신 분의 아들로서 살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점도 있고 편하고 좋은 점도 너무 많았는데요. 불편한 점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어떠한 관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항상 있었고요. 편했던 점은 약간의 그런 좀 대우나 좀 혜택들도 좀 누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초에 데뷔했던 아이돌 그룹 이름이 마요네즈. 케첩 아니고 마요네즈. 예. 데뷔곡이 네. 마요네즈의 그녀의 반지. 네네. 그런 활동 내역들이 이렇게 너튜브 치면 나오더라고요, 좀. 도대체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그러한 자료인데도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은 예. 네. 아이돌 그룹을 또 두 더 번째. 하셨어요. 네, 두 그게 번째. 바로 논스톱. 논스톱이죠. 2002 그 월드컵 맞아요. 특수로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된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회사 대표님께서 홍보 사절단으로 한번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몇 인조였죠? 좀 많았습니다. 11인조. 엄청 많았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해체가 됐죠. 마음이 아픈 네, 마음이 아픈 그런 과거입니다. 아이돌 데뷔를 하셨다가 아이돌을 접고 이제 지금은 직장인으로서 네, 맞습니다. 살아가고 계시는 네. 진인남 씨. 네. 혹시 명리학 상담을 좀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한 번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준쌤의 저는 그런 소음과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듣고 좀 관심도 당연히 생겼고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준쌤한테 이런저런 조언과 상담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좋게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네. 오늘 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진은남 씨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인생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지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이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이 알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도 아니면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말을 언제든지 끊고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사실 좀 떨리기도 하네요.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떨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상담의 그런 요지는 내 인생의 그런 방향성,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리고 내 인생의 그런 나침반 개념으로 방향 설정의 개념입니다. 긴장 푸시고 네. 자, 그럼 명리 상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진인남 씨의 상담 리포트를 먼저 띄워놓고 상담을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의 분과 그릇을 잘 알고 살아왔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의 그런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서 왔는가. 그게 이제 또 운테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운테크다. 왜냐하면 운테크 안에 재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테크만 또 잘해도 재테크는 또 알아서 잘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내 인생의 그러한 효율성이 네. 굉장히 극대화가 됩니다. 지나온 세월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가 되는지 그것을 더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우선 6세, 16세, 26세, 36세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요. 바뀌어요. 네. 대운은 10년짜리의 운인데 한 2018년 정도부터 운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을묘 대운을 지나오고 계시고 현재 2024년 갑진년 세운을 맞이하셨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느낀 점이 뭐냐면요. 사실 진은남님은 굉장히 유연성이 강해요. 네. 적어도 네. 사람을 앞에 두고 싫은 티를 잘 안 내는 분이세요. 예. 하지만 내가 고집이 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유연하다면 유연한 건데 내 고집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됩니다. 사람한테 생글생글 웃어주면서 잘 맞춰주세요. 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갖고 계세요.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가 조금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아,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의 특성이 적어도 앞에 사람을 두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맞춰주는 모습이고 뒤돌아서서는 그래도 내 고집대로 갈 길 간다 라는 모습이어서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성취하는 거에 있어서 순식간에 성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거북이 같은 모습이에요. 네. 느릿느릿하게.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갈 길은 가는 완고한 모습, 고집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획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기획력이 좋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추진력이나 기획력이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딱 보아하니까 진인남 씨는 누가 나한테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이래라 막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못 참아 하세요. 그 부분 상당히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말에. 그래서 사실은 조직 생활 있잖아요. 이런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기에는 다소 조금은 어려운 모습도 되거든요. 힘들었어요, 사실. 그 어떠한 그 조직과 어떠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통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가 좀 스트레스도 있었고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성격이 어렸을 때는 좀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조건이 좀 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리나 아니면 직급이나 네. 아니면 그런 감투 있죠. 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는 괜찮아요. 네. 사실은 국내에서의 그런 직장 활동보다는요, 사실 해외 활동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네. 외국계 회사, 네. 아니면 해외 회사, 아니면 해외 현지 회사, 주재원, 뭐 이런 게 훨씬 더 잘 맞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좀 간섭과 그런 통제로부터 벗어난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예. 예전에 어떠한 그런 일적인 걸로 했을 때 보니까 진짜 그렇네. 한번 지금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있잖아요, 5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의 그러한 생활이 국내에서의 활동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은테크고요. 나의 분과 그릇을 논할 때는 진이남 씨가 내가 전자 IT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S전자가 아니라 미국의 뭐 G사, I사 네. 이런 데가 훨씬 더 잘 맞는 팔자예요. 그래서 그게 내 분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오늘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의남 씨가 가정의 환경에서 좀 풍파가 있었어요. 네. 형님이 또 계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다른 맞습니다. 형님이 네네. 되시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 성장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굉장히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운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리듬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의남 씨의 가족의 환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폭이 큽니다. 네.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 변동이 심하다 싶으면 이 변화 변동이 2배로 나타납니다. 예. 지금 현재 가족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저한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시고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이제 제가 태어난 거죠. 제가 한 4-5살 정도에 다시 또 이혼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그 아버지 그 분에서 태어난 저희 형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고 오랫동안 지금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는 사실 그렇게 제가 지금 자주 보거나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족운에 대한 나의 분과 그릇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 형제 그런 환경을 일찍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 네. 생활 이런 것도 괜찮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뭐 자취를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강제로라도 조금 부모, 형제의 환경을 좀 빨리 떠나는 게 긍정적인 팔자가 돼요. 저한테. 네. 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모 형제의 덕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안타까운 모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외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 형제의 환경을 다 떠나버린 그런 환경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았고 저도 되게 마음 편하게 좀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동거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가족하고.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좀 되셨죠? 연세가 네네. 어떻게 되시죠? 김세리나 선생님이. 70대 후반. 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가까이 살더라도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왕래로 어머님 건강이라든지 것들을 좀 챙겨가시는 게 긍정적일 것이다. 네. 형님은 뭐 지금 멀리 미국에 계시니까 네네.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진은남 씨의 분과 그릇을 보면요, 말년에 자식 복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말년에 의식주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족한 모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조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남 씨를 10대 때부터 미성년자부터 이렇게 네. 잘 알아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제 넘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네.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40대가 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징조로 나타내. 근데 너한테 징조로 나타나는 게 뭐야? 일반적인 사업 전부 다 말한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배신과 사기, 음모, 술수 엄청 많았잖아. 부도. 그게 징조야. 난 술사잖아. 술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 이걸 너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무 잔소리 하나? 아니, 일깨워주고 싶어. 내가 그 병아리가 될게. 내가 어민이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널 지금 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이 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푸시했다. 아니 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푸시하는 거. 아니야.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방황을 하지 않았잖아. 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메타명리 상담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